안녕하세요, 밀리핑입니다. 오늘은 최근 사업자 선정을 두고 약간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는 두 가지 사업, KDDX 구축함 사업과 다목적 무인 차량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뭐가 문제인지, 그 두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고 이어서 오늘 방산 주식 시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특히 방산업계에서 그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죠. KDDX 구축함 사업, 다목적 무인 차량 사업. 이 두 가지는 다 언론에서 여러 번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뭐가 문제이고 왜 안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먼저 KDDX 구축함 사업은 그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경쟁을 하고 있죠. 여러 번 하여튼 굴곡이 있었는데 최근 방사청장이 이번 달 9월 달에는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해서 드디어 어느 쪽으로든 결정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방사청에서는 이번에 결정을 짓기 어렵게 됐다,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사업자 선정이 뒤로 미뤄진 거죠. 이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HD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쪽이나 아마 모든 총력을 경주해서 사업 수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해군이 필요해서 만드는 구축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군의 그 요구에 맞춰서 필요한 시기에 구축함을 건조해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은 계속 늘어지고 있죠. 그럼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각자의 그 위치에 따라서 이것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라고 말을 내고 있는데, 이제 어느 순간은 판결이 내려져야 되는데 이제 판결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HD현대중공업이 과거 보안사고 때문에 감점 받았던 것이 있는데 이 감점이 11월 중순이 되면 이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감점 받았던 것이 사라지게 되면 그 이후로는 오히려 HD현대중공업에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감점이 사라지기 직전에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특정 기업을 밀어주는 것이 아니냐, 특혜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해도 특혜고 늦게 해도 특혜고 다 이런 논쟁의 한 가운데 있어서 정말 고민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방사청이 진지게 그냥 이 건은 누군가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결정하고 어느 한쪽으로 결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뭐 여론이나 또는 그 해당되는 업체들의 비난이 있을 때는 그 책임을 온전히 지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계속 여러 주변 요인으로 인해서 그 판가름이 나지 않다 보니 결국 그 막다른 끝장, 골목의 그 막다른 마지막까지 도달한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결정에 쉽사리 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치열하게 서로 경쟁해 왔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방사청이 어떤 결론을 내린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또다시 방사청의 결정 이후에 법적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뭐 당연히 이제 해당되는 그 두 기업뿐만이 아니라 해군 또는 군 관계자들 또는 방산 기업들 모두의 관심인데, 뚜렷한 그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군함 사업 같은 경우 좀 특수한 것은 미리 그 시제품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라는 것이 워낙 크고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HD현대중공업의 구축함과 그다음에 하나오션의 구축함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두 가지를 비교해 가지고 그 중에 우수한 것을 선택하면 되는데, 이 함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시제품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기본 설계, 상세 설계 뭐 이런 식의 단계를 밟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 그 기본 설계니 뭐 상세 설계니 선도함 건조니 뭐 이런 부분에서 과연 공정했느냐 공정하지 않았느냐라는 논란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다목적 무인 차량이라고 있습니다. 전투 상황에서, 전투 현장에서
위험한 지역으로 어떤 물자를 나른다거나 부상자를 또는 후송한다거나 이런 것을 과거에는 영화에 보면은 그 생존해 있는 부상당하지 않은 군인들이 직접 그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에 들어가서 그런 임무를 수행했는데, 이제는 이 다목적 무인 차량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무인 차량입니다. 무인 차량이기 때문에 일종의 뭐 컨트롤기를 가지고 군인이 조종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그 무인 차량이 스스로 자율주행을 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인데요. 이 사업도 현대 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경쟁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미 한 2019년도에서부터 이 두 사업의 주도권을 놓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이 경쟁을 벌였죠. 2019년도에는 결국 양측이 전부 다 입찰가를 영원으로 써서 결국 가위바위보로 그 판단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웃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새롭게 육군에 납품할 장비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또 뭐 여러 측정 방법을 두고 양측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목적 무인 차량 같은 경우는 구축함과는 달리 시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제품을 만들어서 그 두 시제품을 가지고 성능을 비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봐서 뭐 주행 속도라든가 또는 이런 그 험한 지역에서 제대로 가는지, 또는 임무를 수행하고 스스로 빨리 돌아오는지, 뭐 반응 시간, 이런 것들을 두 시제품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은 간단하죠. 근데 또 여기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평가를 하느냐 상대 평가를 하느냐. 그러니까 절대 평가라는 것은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군이 요구하는 이런 기준만 통과하면 일단 이것은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보통 육군이 요구하는 수준을 군사용어로 ROC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이 정도 기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과연 이 두 장비가 다 그런 기준을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않았느냐. 제가 알기로는 그 두 장비 다 그 기준점은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럴 경우에 마지막 판단의 기준은 뭐겠습니까? 가격이죠, 가격. 어디가 더 싸게 했느냐. 보통 최저가 입찰자의 폐해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런 그 큰 장비들에 있어서도 요구하는 성능을 두 장비가 다 충족했다면 결국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누가 더 가격을 싸게 썼느냐를 가지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반대로 이것이 상대평가로 그냥 가격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두 장비를 놓고 두 장비가 성능 대 성능으로 맞부딪혀서 누가 더 나은가 라고 보여주는 건데, 이런 방식도 또 문제가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100m를 하나는 뭐 10초 만에 가고 하나는 15초 만에 가요. 근데 이게 10초 만에 빨리 간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걸까요, 보면? 그러니까 군에서는 이 장비를 가지고 요구하는 이 정도로만 가면 된다고 하는 수준이 있는데, 무조건 빨리 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다목적 무인 차량 같은 경우는 구축함과는 달리 시제품을 만들어서 시제품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대신 이 평가가 절대평가인가 상대평가인가가 중요하고, 자칫 또다시 입찰 가격을 가지고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면 2019년처럼 또 영원 입찰이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최초에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명확한 지침이 없으면 이 사업 수주를 하지 못하는 어느 한쪽 방산기업은 그냥 모든 게 망하는 거잖아요. 그 사업 담당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그 회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업들이 앞으로 서로 더 이해관계가 또는 수주 전쟁이 치열해질수록 정말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어렵고 복잡한 그 진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KDDX 사업이 구축함 사업이 어느 한쪽으로 결정되더라도 이후에 법적 소송으로 또 사업 전체가 지연되는지 지연되지 않는 것인지, 다목적 무인 차량 같은 경우는 또다시 입찰 가격에서 영원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이 두 사업에서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두 가지 다 금년 안으로는 어쨌건 판가름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사업이 끝났을 때 진 쪽이 이긴 쪽에게 정말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내주고 이 다음 사업에서는 반드시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겠다라고 하고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이 사업의 현장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 두 사업이 지금도 굉장히 골치가 아픈 상황으로 남아 있는데, 남은 금년까지 이제 끝에야 뭐 3달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사이에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KDDX 구축함 사업, 다목적 무인 차량, 두 가지 다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이 사업자 선정에 차이가 있는데, 또 설령 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장비에 대한 평가가 상대평가이냐 절대평가이냐에 따라서, 또 입찰 가격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사업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넘어야 할 고비가 너무 많습니다. KDDX 사업은 11월 달에 이제 HD현대중공업의 감점이 사라지게 되면 아마 새로운 그 모습이 드러날 텐데요. 과연 11월 중순 이전에 판가름이 날 것인지 또 관전 포인트이고, 다목적 무인 차량 사업 같으면 지금 방사청에서 양사의 장비를 가지고 최고 성능을 테스트해 본다고 하거든요. 그런 그 최고 성능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두 회사가 다 승복을 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딜레마에 빠져 있는 두 사업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이 두 장비가 해군 또는 육군의 전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업을 다시 또 하게 될 때는 이러한 논란이 없도록 사업 관리가 조금 더 투명하고 철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입니다. 지금 어제 미국이 이제 금리를 내렸는데요. 어제는 종합지수가 상승이었는데 오늘 현재 시간이 10시 16분인데 현재는 16포인트 하락입니다. 미국은 오늘 아침 다 상승으로 마무리됐는데 우리는 그 주가지수가 내렸네요. 뭐 내렸다고 하더라도 3,400포인트라는 어마어마한 그 단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방산기업이죠. 방산기업들은 어제는 전반적으로 약간 하락세였는데 오늘은 보니까 제가 보는 10가지 종목 중에서 8개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오늘은 좀 그 몇 가지 수주와 관련된 뉴스가 있었죠.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노르웨이와 K9 자주포 추가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24문, 24문을 그 추가 수출하기로 오늘 이제 서명했다는 뉴스가 어제 아시아경제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이제 매체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수주를 했으면 당연히 이제 주가는 올라야 되죠. 그래서 현재 어제보다 10,000원 정도 오른 가격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 증권사들은 풍산에 대해서 그 매수 추천, 그러니까 목표가 상향을 했는데요. 이것은 뭐 며칠 전에 나왔지만 현대 로템과 K2 전차포 납품 약 9천억 정도 되던데 이제 그거에 대한 영향인 것이고, 또 오늘 현대 로템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요. 현대 로템이 14,000원 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어제부터 일부 언론에서 현대 로템 K2 전차가 이라크에 수출될 것이다. 한 증권사에서 아마 이제 이런 보고서를 내놨죠. 그래서 현대 로템도 K2 전차의 이라크 수출 때문에 오늘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산주들이 오를 수 있는 것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추가 수주가 되느냐 안 되느냐, 두 번째는 그 업체가 압도적인 새로운 어떤 신기술을 발명했느냐 발명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그 기업의 능력인 것이고, 외부 환경적인 것은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 더 격화될 것인가 아니면 뭐 휴전될 것인가, 이런 외부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투자하는 게 좋은데, 오늘 현재는 방산주들은 전체적으로 빨간색을 보이고 있어서 상승의 힘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밀리핑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